수근이 영상툰. 저는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아기 엄마예요. 남편은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저는 아이를 갖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뒀죠. 아이가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시기라 한창 울어대는 통에 정신이 없어요. 남편은 회사를 마치고 와서도 항상 할 게 있다 라고 하며 쉬는 방을 따로 만들어 혼자 구석에서 TV를 보거나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이 돌보는 게 힘든 일이라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일도 고된 일이잖아요.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고 있을 건데 휴식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죠. 그해 겨울 갑자기 남편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부르더군요. 내가 요즘 의학 드라마를 보는데 말이야. 의사들이 막 아픈 사람 고쳐주고 돈도 많이 벌고 그게 되게 멋져 보이는 거야.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빨리 취업할 수 있는 학과로 대학에 들어가고 그대로 취업해서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 응, 그래서 말이야. 내년에 의대를 목표로 수능 시험을 준비해볼까 해서 오늘 회사에 사표 내고 오는 길이야. 뭐? 사표를 냈다고? 이렇게 큰일을 나하고 상의도 없이 덜컥 저지르면 어떡해. 에휴, 뭐 이야기해서 뭐해. 어차피 합격하면 그대로 공부하느라 어차피 회사는 못 다닐 텐데. 아니 그렇다고 말도 없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지금은 아이를 돌봐야 해서 나도 일은 못하는데 당신도 회사를 그만두면 우린 뭐 먹고 살아. 어릴 때부터 생각한 거라고 했잖아.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 알고 준비해. 어떡하라고. 내가 나가서 돈 벌어와? 걸음마도 못하는 얘를 등에 메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시기나 방법을 의논하자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앞만 보고 가자. 아, 진짜 미치겠네. 상의도 없이 부모님 모시고 나오라 한 날이 상견례 날이었던 것부터 어이가 없었는데 진짜 일평생 나하고는 상의라고는 안 하고 살 거야? 왜 이렇게 제멋대로인데? 아, 초대형 폭탄을 가져왔더군요. 하고 싶은 거? 당연히 하게 해주고 싶죠. 미리 저와 상의했다면 아이가 좀 더 자라 어린이집 보내고 제가 이래서 뒷바라지도 하겠지만 지금은 아예 얘를 어디 맡길 수도 없는 시기인데 이럴 때 사표를 쓰고 나와버렸다니.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덜컥 사표 쓰고 나온 데다 공부만 10년을 한다는 의사잖아요. 앞으로 10년 넘게 뒷바라지 해달라는 걸 상의도 없이 덜컥 가져와서 떼쓰는 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좀 심하잖아. 왜? 사표 쓰고 나올 때는 혼자서 결정하더니 앞으로는 또 가족이 필요해? 그게 당장이야 모아둔 돈도 있지만 앞으로 합격했을 때 공부를 오래 해야 하는데 모아둔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하면 당신이 알아서 벌어서 해야지. 현실적으로 그게 즉 내가 벌어서 뒷바라지 해달라는 말이지? 그런데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없었지?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줘야 하지? 그러니까 이혼해. 이혼하고 나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라니까. 제가 엄격하게 따지고 들자 말문이 막혔는지 가만히 눈치를 보더군요. 나가. 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족들 휘두르는 사람이랑 같이 있기 싫으니까 나가서 고시원을 들어가든 기숙학원에 들어가든 집에서 나가. 그럼 공부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회사 때려치운 거 이제 막는다고 뭐가 돌아와? 1년 안에 끝내. 그 다음 해에는 학비고 용돈이고 전부 다 끊을 테니까. 그렇게 정하고 남편을 내보냈어요. 수능 공부는 10년 전에나 했던 사람이 1년 바짝 한다고 붙을 만큼 의대가 만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낙방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나는 개떡같이 굴어도 해달라는 거 다 해줬다. 또 말 한마디 없이 당신 멋대로 이런 큰일 저지를래? 이렇게만 말했죠. 얌전히 사과하더니 그 뒤로 아직도 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제 남친은 저보다 2살 어려요. 대학에서 선후배 사이로 만나게 됐고 제가 유학을 다녀와서 학교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혼자 다니는 걸 알고는 함께 다니다 친해졌어요. 나이 차이가 2살이나 있고 남친은 군대도 다녀왔다 보니 사귄 지 반년 정도 지나 남친이 2학년이 됐을 때 저는 졸업을 하게 됐어요. 빨리 졸업한 만큼 저는 빨리 직장인이 되었고 남친은 계속 대학에 다니는 상태가 됐죠.
아무래도 저는 회사원이라 돈이 좀 여유롭게 됐고 남친은 아직 학생이라 돈이 없으니 데이트하면서 제가 데이트비를 내거나 선물을 챙겨주게 됐어요. 아무래도 저 역시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막 그렇게 대단하게 해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생 연애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회사에 다니고부터는 누나도 이제 직장인인데 애들처럼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면 안 되지 라고 말하고 나며 가끔 선물이라고 챙겨주고 하는 것이 백화점에서 손수건을 사온다던가 생전 써본 적 없는 향수를 선물해주는 등 신경을 써주더군요. 오늘 누나 생일이잖아? 그래서 좀 신경 썼어. 와, 이게 뭐야? 누나 지갑 애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 와, 고마워. 이거 비싼 거 아니야? 학생이 돈이 어딨어서 이런 걸 다 샀어. 남친이 생일이라고 명품 지갑을 사주더군요. 20만 원 정도 들어서 샀다고 하더군요. 너무 좋았어요. 용돈 몇 푼 받지도 않는 걸 꼬박꼬박 모아서 사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누나 생일날 명품 선물 해줬으니 나도 생일에 좋은 거 받았으면 좋겠다. 좋은 거? 뭐가 받고 싶어? 뭐... 차 같은 거? 뭐? 차? 그래, 어제 유튜브 보니까 어떤 여자가 남친한테 외제차 사주고 그러더라. 하하, 그때는 그냥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 만날 때마다 요즘은 시승 같은 것도 잘 돼 있는데 누나 차 구경하러 가지 않을래? 그러더니 무슨 자동차 대리점에 차 타러 가보질 않나. 카페에 앉아서 이런 차는 얼마라더라. 저런 차는 유지비가 얼마나 든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군요. 이건 정말로 사달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아니 무슨 10에서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이 넘는 자동차를 갖고 싶다고 덜컥 사주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생일이 다가오자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나 이건 생일 선물이야. 이게 뭐야? 상자가 생각보다 큰데? 네가 자동차 가지고 싶다며? 내 생일에 네가 20만 원 정도 해서 선물을 준비해줬어서 나도 비슷한 가격에서 너 좋아하는 거 샀어. 아니 이게 뭐야? 장난감이잖아? 알시카 중에 네가 저번에 갖고 싶다고 한 자동차랑 똑같은 게 있길래 이거다 싶어서 사왔지. 집에 놔두고 보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큰 걸로 사야지 하는 각오를 다질 수 있겠지? 아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이런 장난감을 사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 아휴, 설마 너도 진짜 1억이 넘는 슈퍼카를 나보고 사달라고 진심으로 말했던 건 아닐 거잖아. 내가 사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잖아. 누나가 사더라도 뭐 같이 타고 다니면 좋지 않냐는 거였지. 갑자기 말이 바뀌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사달라던 사람이 그게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현실 감각이 없어? 그게 내 형편에서 살 수 있는 차였다고 생각해? 아니 원룸에 사는 형들도 다들 외제차 잘 끌고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누나 그 정도밖에 안 돼? 말하는 꼴 좀 보게. 야, 그 형이라는 사람들은 적어도 캐피탈비라도 자기가 내지. 너는 지금 그것도 나보고 해달라는 거 아니야? 아휴, 내가 구걸하고 다니는 거지를 만나고 있었네. 이만큼 말했으면 알아들었지? 그만 그 장난감 가지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렇게 지갑을 내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고 장난감 차를 떠넘기면서 헤어지게 됐어요. 며칠 지나고 사과하겠다며 찾아왔지만 어리고 귀여워 보이던 남자가 이렇게 한순간에 철없고 한심해 보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꼴도 보기 싫더군요. 연락처도 모두 지워버렸어요. 30을 앞두고 저는 연애에 신중해졌어요. 몇 번의 연애가 아픔으로 끝나고 나니 사람 보는 눈을 다시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죠. 그즈음 소개받은 한 남자. 35세, 조용하고 배려심 있는 성격. 이혼했다는 사실도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어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게. 나 성격 차이로 이혼했어. 다 내 탓이야. 내가 부족했어. 이젠 정말 실수하지 않을 거야. 너랑 정말 잘해보고 싶어. 그의 담담하고 책임지는 듯한 태도에 마음이 갔고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면 괜찮을지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죠. 저를 배려하는 말이나 행동도 아주 정말 좋았고 연락도 가능하면 잘 하려 하고 일이 많이 바빴지만 여유 시간이 나면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등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더더욱 남친을 신뢰하게 됐어요. 이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과 이혼을 할 정도라면 전 부인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 성격이 정말 극과 극이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낯선 여성이 다가왔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거는 그녀, 남친의 이혼한 전처였어요. 혹시 남친 씨랑 만나세요? 그 사람 아직도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사실은 그 사람 회사 후배랑 바람이 났어요. 갈라서는 순간까지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오히려 네가 예민해서 그렇다며 끝까지 우겼고 이혼할 때 위자료 한 푼 주지 않았어요. 정말요? 그렇지만 엄청 자상한 사람이고 아내분과는 성격이 맞지 않았다고. 그냥 바람나서 이혼했어요. 지금도 그쪽 분 말고도 보세요. 여기 두 사진은 이틀 전, 이건 3일 전에 찍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그쪽과 만나면서도 3달이 걸치는 중이죠. 일이 바쁘다면서 주말에도 못 만나는 날들 있죠. 그 인간 일하는 곳은 주말은 무조건 휴무예요. 나도 이혼하려고 조사할 때까지는 주말에도 심심하면 출장 가는 줄 알았을 지경이에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반성하는 줄 알았던 그 말투, 그 자세는 전부 일종의 자기 미화였어요. 반면 저에게 잘해주는 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능수능란하게 다루기 위해 익힌 처세술이었던 거죠. 그렇게 남친을 만나, 그래서 감정이 생기면 몰래 만나고 들키면 성격 탓하면 되는 거야? 나한테 했던 말들 딴 데 가서도 그대로 했나 보더라. 오죽하면 네 전부인이 레파토리를 그대로 읊어줘? 아니, 그건 그냥 감정이 잠깐 있었던 거지 바람은 아니었어. 이혼은 전처가 너무 예민해서 내가 숨이 막혔던 거야. 그러니까 만나긴 만났다는 거네? 성격 차이였다며. 그리고 지금도 또 그러고 있어? 피해자인 척, 반성하는 척. 너 솔직하게 말해. 지금 나 만나면서도 사실은 바람 피우고 있지? 무슨 소리야. 그런 적 없어. 그럼 이 사진은 뭐야? 네 전처라는 사람이 3일 전에 찍은 사진이라는데? 이 여자랑 이렇게 다정한 건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가치조차 없으니 말을 마친 저는 바로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 뒤로 저는 연락을 전부 차단했고 2번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는 말의 진실은 성격 문제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한 남자였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죠. 저에게 사실을 알려줬던 전 부인분과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됐어요. 딱히 그 언니도 전 남친에게 미련이 남았다던가 그런 건 아니래요. 그저 저 사람의 강교한 말 몇 마디에 속아서 믿고 결혼까지 했던 일이 너무 분하고 그런 분함을 또 다른 사람이 겪게 만들려고 여기저기 찔러보고 다니는 꼴이 정말 뚜껑 열리게 화가 났다더군요. 이번 주말에도 언니와 그 남자의 새로 썸을 타는 상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러 가기로 했어요.